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장을 마치고 지금 4시가 막 지나가는데 시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옵션 파생 만기일이었고요. 뭐 만기일이라고 꼭 그렇게 뭐 반드시 크게 등락하라는 부분은 없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아주 대단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결과만 놓고 보면 어제가 지수가 그렇게 강했었는데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10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0.18포인트 겨우 조금 올랐습니다. 장중에 좀 올랐다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4,800원을 사고 기관이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만기 종가에 추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약세의 주범은 기관 대량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선물을 샀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팔다가 샀는데 아무튼 지수는 오늘 하락해버리고 코스닥 약간 올라오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종목별 보면 어제 장 초반에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업종별로 보면 상승 업종이 하나밖에 없고요. 초반에 아주 약할 때 하락 종목이 980 거의 1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어제 코스피 지수 강해가면서 좀 감았었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아침부터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수급이 코스닥은 보시면 여기 뭐 외국인이지만 장 중간에는 외인도 매도였고요. 기관이 여기도 많이 팔면서 그래서 힘을 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 지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기관이 워낙 때려버리니까 오늘 약세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번 만기 앞두고 이걸 뭐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를 좀 독려하는 입장에서 일자별 등락을 이렇게 좀 예고를 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자극하는 그랬는데 자, 결과를 놓고 보면 어제하고 오늘이 제 예상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근데 절반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한치의 변명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제가 2005년부터 이것을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일 등락을 예측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할 때. 그리고 그 직전에 리듬이 정확하게 맞아오면 나름대로 만기는 등락 방향에 따라 가지고 혹은 변동성이 터지느냐 아니면 가돌이 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일단 제가 월요일날 장전에 올린 게 이겁니다. 월, 화, 수, 목 순서로 월요일로 올라가고 화요일로 올라가는데 수요일 빠졌다가 목요일로 빠졌다가 튀고요. 이거 10시 여기는 시간 안 적습니다만 이 다음날 10시 30분에서 오전 11시 지나가면서 튀는데 아주 제가 급등하면서 이만큼은 콜장에 온다 그랬습니다. 급등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수요일하고 이게 이제 정반대로 와버립니다. 수요일날 저는 빠지고 오늘 눌렀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수요일날 지수 급등하고 코스닥은 다 급락했다 돌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종가상 빠졌으니까 정반대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단 한두 가지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뭘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림 동시에 조금 띄울까요? 여러분 보시면 폰으로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걸 짚어 볼게요. 여기서 우선 보시면 이게 미국 S&P 500입니다. 미국이 월요일날 많이 올랐죠. 급등을 했죠. 그죠? 근데 월요일날 유럽이 이제 백신 개발 때문에 저녁에 폭등을 하고요. 4에서 뭐 5%대 폭등을 하고요. 미국도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이 장중에 거의 4% 떴다가 이제 조금 밀리면서 끝나긴 했죠. 월요일날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럼 되게 이제 이걸 이어받는 화요일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월요일날 미국은 올랐는데 이날이 일목이 33 변화일이에요.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미국이 백신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리라고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지난주 지나가면서 이번 주에 지수가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많이 산다, 이런 거와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유럽도 월요일 날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급등하면 이날이 3.23 변화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드시가 아니라 대체로 그 다음날 조정이 와요. 실제로 미국은 보면 월요일 날 지수가 오르고요. 화요일 날 다우 지수는 이제 뭐 경기주와 가치주와 성장주 이러면서 백신 개발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조금 다르지만 S&P 500하고 나스닥 빠졌습니다. 그죠? 빠진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대개 미국이 급등해서 끝나면 우리 화요일 날 올라가고요. 그런데 화요일 날 미국이 빠져버리면 우리 수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수요일 하락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런 바탕과 함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말씀 못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달라진 건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위에서 누가 망치질을 하네요. 하필이면.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하고 선물지수 코스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보시면 이제 요 9월 최저점이 있죠. 이 저점에서 8월 13일 상투까지가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목균육회 기본수치하고는 상관없어요. 33 기본수치에는 모자라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오면요, 이게 화요일 날 30일이 와요. 그럼 이게 좌우 대등 수치, 완벽한 대칭을 이루죠. 그래서 이게 이 최저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여기서도 왼쪽으로 이 파동이 30일 걸리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30일 올라왔는데 고가이면 되게 그 다음날 하락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월요일날 미국이 급등했는데 이건 33 변화일이에요. 그런데 화요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실제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로 오르고요. 월요일로 오르고요. 근데 월요일로 올랐고 화요일날 보면 우리 화요일은 30일 대등 수치가 오는데 급등해버리면 그 다음날 실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하루씩 시차가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린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월요일 미국 급등. 그럼 우리가 화요일 아침에 크게 올라 나오면 그 당시 유럽하고 미국은 지금 급등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날 30일 날 올라오면 화요일 날 어떻게 된다? 제가 판다 그랬죠. 올라오면 고점 정리를 이미 각오를 하고 있고 장전의 시황 그렇게 다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다 보신 겁니다. 초장부터 수급이 때려가지고 이 상승폭이 적고요.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확 잡아 빼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 등락하면서 장중에 4번 정도 크게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별로 못 올라 버렸어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수요일 날인데, 우리 이제 수요일 날 결과적으로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화요일 날 빠졌잖아요. 화요일 빠졌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보면 그 전날하고 수요일 날하고 시작이 재밌는 게 전일 대비 플러스 0.27%, 28% 정도 거의 동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미국장 급등하고 마감 조금 후반 밀리긴 했는데 아침에 이것밖에 안 올라나오고요. 그 다음 날 미국장 화요일 날 어쨌든 나스닥하고 S&P 500은 하락했는데 우리는 또 플러스 0.28인가 27 정도로 나와가지고요. 화요일 날은 수급이 때려가지고 빼버리고 이제 출렁거리고 그러면서 음봉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일 날 어제는 엄청나게 외국인이 질러버렸죠. 거기다 기관까지 질러버렸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내가 월화까지 오르면 수요일 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장이 이번 이제 만기는 콜장으로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오늘 올라갈 거라고 봤던 건 일단 기본 뼈대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분봉 뼈대가 있는데 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 머리 아프고요. 이건 그냥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월화 오르면 수요일날 쉬었다가 목요일날
예, 급등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완전 거꾸로 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여러분 지수가 가는 걸 가만히 한번 보시면 제가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유를 모르겠고 전혀 의도치 못한 결과인데요. 제가 선물 하나 원봉 띄워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목요일 날 아침 10시 반 혹은 11시 누르면 그 뒤에 이제 급등한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보시면 이게 희한해요. 이게 희한합니다. 수요일 날 보면 일단 올려놓고요. 시작부터 무서움이 좋았으니까 올려놓고 보면 눌렀다가 출발하는 자가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입니다. 그러면 급등으로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저대로 맞아라는 법은 없지만 오늘 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약하고 만약에 오늘이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벌어졌으면 우리 예측 파동대로 가니까 보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만기날 좀 올렸다가 땡겼지만 그거 아니라면 눌렀다 땡긴다든지 하여튼 여기서 돌아갔으면 만약에 어제 누르고 오늘 아침에 누르다가 10시 반부터 이 급등이 들어왔으면 뭐 옵션은 푸스에서 콜로 뒤집으면서 아주 대박 나는 거죠. 만기날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근데 어제 터뜨려 놓고 어제 그래서 너무 강해서 어제 파생을 오버나이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도 오르면 이길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은 선물로는 뭐 현물 하시는 분들은 자꾸 선물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겠지만 이게 뭐 전체 시장 이야기니까 326대를 안 깨고 지지를 하고 가서 여기서 매도 오버나이트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강세로 오니까 그냥 뭐 장중으로는 계속 추세 매매로 갔죠. 중간 자르긴 해도 예, 추세 매매로 이렇게 상방으로 파생을 했습니다. 했고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완전 정배를 잘 올려놨지만 너무 급등을 해버리고 일봉이 과열권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는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 상방 포지션 오버나이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난밤에 이제 뭐 나스닥 기술주, 대형기술주는 급등을 하고 다우 지수가 뭐 0.08인가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 지수 아침에 빠져버리죠. 왜? 수급이 죽자 살자 땡기고 밀고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죠? 예, 지금은 완전 외국인들이 멱살 잡고 가고요. 오늘은 뭐 장중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 뭐 올렸다 내렸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막판까지도 그죠? 예,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조금 농담으로 그 옛날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네덜란드 그 뚝의 붕괴를 막은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다 저보다 뒤에 세대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덜란드가 그 지대가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계속 물을 밀어내고 간척해가지고 바깥쪽에는 뚝을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네덜란드가 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 덴마크하고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위치도 이제 나라 좀 비슷한 데다가 어디가 튤립이 많은지 어디가 풍차가 있고 이런지 이게 상당히 헷갈렸어요. 나중에 이제 뭐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게 그 앞에 글자가 그 덴마크인가 봐요. 그래서 현지에서 발음은 아마 니드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D가 아주 약하게 묵은 비슷하게 발음되는 그게 뭔가 낮다 막 이런 뜻이 모양이죠. 네덜란드로. 그래서 니더랜드 그러니까 이게 낮은 땅이다 이런 뜻 모양이죠. 그렇게 외우면서 헷갈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게 이러면 미리 기울뺄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그 뚝의 붕괴를 구멍을 소년이 팔을 가지고 막아가지고 그죠 붕괴를 막았죠. 그래서 그 동상 아래에 가보면 아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네. 니 팔뚝 굵다 하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 팔뚝이 굵어요. 이야기 하나도 재미없네. 없어져 버렸네. 외국인들 현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지금 코스피는 그죠 연속으로 4대입니다. 해도 이제 기관이 워낙 파니까 밀렸고요. 선물 보시면 이 역시 오늘도 매수입니다. 이게 좀 작지만은 이 보시면 지금 9일째 매수죠. 둘, 넷, 예, 어디 갔어요? 여섯, 여덟, 지금 9일째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계속 매수를 하면 올라가거나 최소한 쉽게 빠지진 않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일목을 세워놓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 앞에 파동이 많으면 세워놓으니 굉장히 많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앞에 뭡니까? 이 등락의 파동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는 9일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10일이고, 여기 쌍바닥이거든요. 종기선은 이렇게 나와요. 이 9일입니다. 일목이 1절. 혹은 약간 쌍바닥 아닌데요. 이렇게 따져도 9일. 그러니까 지금 일봉 리듬으로는 쉬어갈 자리입니다. 미국도 지난번에 이 상투치 때 출발점에서부터 9일 갔습니다. 9일. 그러니까 이런 습성이 반복되면 이제 쉬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일수는 일목 기본수치는 안 해요. 네, 22, 23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가면 이게 332 내려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우선 이렇게 9일 단위로 세게 왔잖아요. 오면서 이 선물은 보면 볼린저 밴드 밖을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확산되는 이걸 타고 오늘 위로 툭 튀어나와 버렸으면 또 뭐 완전 이 과일권인데 또 살짝 식히죠, 그죠? 급등 시키놓고 시키고 이러면서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키면서 가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과열권에 와 있고 시간을 채워놨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네, 또 그렇게 쉬어가야 나중에 더 좋고요. 그냥 치고 달려버리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선물, 코스피, 집중 매수, 전기전자 매수 막 이런 걸 쳐다보면 지수는 별로 쉬지 않고 갈 것 같은 그림이 들고요. 그러나 또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쳐다보고 과열권에 들어와 있는 이 시세를 보면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쉬어갈 것 같다고 보는 편인데, 그건 또 나머지는 뭐 주말 주초 보기로 하죠. 근데 크게 봐서는 지금 완전 바닥 내고 제가 그랬죠. 그죠? 우리 10월 추석 지나고 오면 3주 정도 빠졌다가 11월 달에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제대로 된 큰 조정이 3579 중에서 한 79 정도 이렇게 주봉으로 조정 올 파동이 저는 기다린다고 보는 사람인데, 누르면 그냥 매수 기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조정이면 매수 기회라 생각하시면 되고, 안 쉬고 가면 그냥 일부 따라가면 되고요. 뭐 지수는 요 정도 해놓고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 내용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파생만길이니까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개장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요. 수요일날 아침에 올라나와가지고 가다가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빡 당기고, 이 구간은 좀 쉬는 구간이죠. 쉬는 구간이지만 원봉으로 따지면 긴순을 이탈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여기서도 타고 가다가 딱 맞췄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매매를 하자면 331이 이탈하면 여기서는 상승 추세 이탈이 되죠. 330.5까지 깨면 완전히 이탈이 되어버리고요. 이 그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추세 매매에서 양문 위에 기준선이 지나가고 그 긴순을 타고 가다가 긴순 이탈하고 구름 상단 깨고 나중에 후잉 스핀까지 깨면 그럼 상승 추세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힘이 좋으면 그 뒤에 나중에 다시 돌릴 수는 있어도, 내가 이걸 보면서 홀딩해 왔다, 이게 종목이다, 뭐 상품이다, 5분이 아니라 1봉이다, 뭐건 간에 이탈하면 그냥 그게 제일 편합니다. 딱 장 시작하니까 이 앞날까지, 그러니까 여행 코로나 피해주들이 백신 수혜주죠. 그죠? 카지노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급등했다가 또 빠졌다가 어제는 떴는데 오늘 또 빠지고요. 대신에 이제 이쪽에 올라옵니다. 뭐 전기자, 이 배터리나 수소차나 또 바이러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IT,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오늘 반도체 IT 이쪽 많이 샀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떨어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자, 지수 이탈이죠. 그죠? 간단합니다. 지수 아래, 시가 아래 그냥 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등와도 이게 중심이 딱 걸립니다. 330.6, 이 하락의 절반, 기준선. 이건 이제 200틱이고요. 원봉 단위로는 기준선까지는 안 갔고, 이 구름 상단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제 15분 기준선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330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30이 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걸 오늘 장중에 결과적으로 한 3번 이상 깨가지고,
네, 이건 지금 하자가 딱 생겼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더 밀리면 저 30분봉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건 200틱입니다. 장중 이제 미세파동 주서 매매하는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서 돌아가느냐. 아, 이건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겁니다. 이건 제가 조정시 사자 해놨던 거거든요. 이거나, 어제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조정 받으면 오히려 사고, 올라오면 좀 팔고, 약간 뭐, 시소 게임도 하고 순환매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수가 내려왔는데 제가 미리 여기 보면은 그 15분 이렇게 시간 표시를 해놨죠. 그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21분이니까 15분부터 20분 봉 지나가면서 뒤집은 겁니다. 329.20에서 지금 다시 이제 반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마다는 일목의 변화일처럼 우리가 이제 분봉에도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하고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제 각종 저항선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외인 선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50분 시간마다 딱 걸리죠. 그죠? 그러면 약간 뭐 데이 트레이더 입장이나 이러면 여기서 한번 끊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9.2에서 보면은 이 포인트가 떴고요. 거기서 들어가고는 나중에 지나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는 이 지지선들을 안 깨면 이제 또 다시 위로 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딱 꺾어버리죠. 그죠? 이게 장중에 그 틱 차트니까 뭐 이렇게 빠지면 한 1포인트나 이렇게 나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그죠? 파생하시는 분들 그게 또 작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안에서는 콜 푸시 제법 변화가 좀 옵니다. 오늘 만길이고. 그런데 벌써 이거 지지하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좀 지저분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양운위에서 긴순 안 깨고 타고 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세요. 긴순 안 깨잖아요. 너리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수시로 뭐 깼다 올라탔다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건 현재 종합주가지수 위치입니다. 2018년 4월, 5월, 4월 고점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닥에 깔린 종목들도 많아요. 지수만 이렇게 올라왔지. 아, 이건 그 점심때 힐링 타임이 나간 겁니다. 저기 경주, 여기가 무슨 면이죠? 양동면이 아니고 어디더라? 운곡서원이라고 제가 갔을 때 이건 이제 원본이 아니고 이 축소한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운곡서원이라고 이 한 400년 된 수령의 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피크일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전에 찍은 겁니다. 이때는 이제 빛이 좀 없어가지고 저 잎이 지는 시기가 바람 불면 그냥 후 떨어집니다. 이게 아주 멋집니다. 멋진 곳입니다. 원주 반겔인가 거기도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가 있고요. 이 은행나무 전국적으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찍었습니다. 아, 이건 저 모르는 분입니다. 이 여성은 원래 이제 이 인물이 얼굴이 드러나게 찍으면 초상권 위배가 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게 찍혔으니까 이건 일부러 약간 색깔이 바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색 청년한 느낌을 주려고. 자, 외국인 선물 오늘 계속 지릅니다. 근데 앞날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장중지수 동향이 거의 일치를 했는데 오늘은 또 조금 어긋나다가 얘가 세게 사면 따라가다가 이러면서 아주 복잡하게 갑니다. 근데 밑에 코스닥은 보시면 우리가 코스닥은 지수 매매를 잘 안 하지만 보세요. 외국인 코스닥 현물 사고 파는 것 따라 지수가 계속 동조를 합니다. 일단 기본으로 기관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건 그냥 별것 아닙니다. 오늘 계속 장중 등락한 거고, 그렇게 가다가 장중에 나중에 저점 나왔을 때가 이 30분봉 기준선이 328.67에 있고요. 15분봉이 이평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잠시 지지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림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30분봉 기준선이잖아요. 328.6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기준선은 현재 26개 봉의 고가저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저점들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또 오히려 이렇게 수평하는 구간들이 좀 중요하고요. 조금 아까운 부분은 화요일날 우리가 지수가 좀 올라 나오고 수요일날 쉬었다 가야 되는데 화요일날 자꾸 이 저점을 이 지선을 깨가지고 이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이탈없다가 종합주가 지수는 화요일날 이 기준선을 전혀 안 깼는데 선물이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깨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문제가 생겼더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려버려가지고 이게 이런 이탈이 뭐 일부러 속임수는 아닌데 일종의 이 실패한 신호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다시 왔는데 이 지수 한번 보세요. 지금 328.60 와 있고요. 이 다음 봉에 고가로부터 원봉 26개 와 있죠. 제가 왜 이런 거 표시를 하느냐 하면 장중으로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인데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현물에도 그렇습니다. 만약 현물이 일봉인데 위에서 1, 2, 3, 4, 5, 8로 떨어지고 여기에 뭐 아주 큰 뭔가 지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봉이 고점에서 또 26개 26일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32,860원 여기 부근에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말고요. 나중에 아니면 다시 하락 추세 타고 내려가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반전의 패턴이 나오거나 이러면 현물은 이제 한번 다진 매수를 해보는 상황이고, 파생으로 치면 이제 매도 포지션을 끊고 장중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롱을 노려보거나 우선 가져온 매도 포지션을 끊는 정도. 자, 어떻게 됩니까? 38.60에서 또 올라갑니다. 요거 시간마다 살짝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니까 이걸 돌파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돌파해야 되겠죠. 그러게 보면 30분 기준 지지가 되죠. 돌파를 합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고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실시간 캡처를 통해 나갔던 것이고요. 근데 이 모두를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고 이러지를 못해요. 근데 가면서 이제, 여기는 이런 위치구나. 이러면 이제 뭐 끊어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부 움직여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30분 봉이 지지고 60분 봉으로 보면은 22평 지지입니다. 38.69가 22평이거든요. 방금 저점 60이었고요. 30분 기준선은 아까 여기 682가 그랬고요. 뭐 결과적으로 거래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이 또 분봉 이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을 합니다. 갑자기 또 오후 2시 지나가면서 아주 날라갔는데 이때 외인선물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라가고 미선물도 뜨고요. 직전 고점에서 33개 오니까 또 걸립니다. 그래서 328.60에서 따지면 글쎄 한 2포인트 떴다가 또 이 게임 또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잖아. 이런 거. 내려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어디서 329.70 지지선이 있나. 살짝 깼다. 40에서 돌아가나. 이거는 종갑입니다. 종갑. 이 막판에 3시 돼가지고 또 확 잡아 빼놓고 종갑 문 닫기 직전에 여기서 또 42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뭐 다 매매해요. 그냥 다만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이 흘러가는 속에서도 뭔가 이제 이렇게 맥락이 있다. 그죠? 이거 맥락이 있다 할 때 이제 보여드리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일어나면서 790억에서 1,500억 이렇게 일어나면서 외국인은 더 샀고요. 기관은 더 팔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쭉 한번 복귀하면서 훑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 현수막 오늘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약했습니다. 삼바도 약하고요. 시총 상위 8위 안에서 보면 상승이 2개밖에 없습니다. 무겁죠, 그죠? 어제는 대형업종 지수 장중에만 오르고 심지어 중형업종 지수는 마이너스 가고요. 소형은 보합이다가 어제 그러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 초반 한때는 상승업종이 하나밖에 없고요. 올 하락 종목이 거의 1000개 가까이 나오다가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만 맞다고 하는 게, 제가 또 수요일 날은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코스닥은 박살이 나버렸고요. 코스피는 반대로 가보는 거죠. 외국인들 니 팔뚝 굽다. 어제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변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긴 했는데, 강한 업종 종목,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것들은 가고, 나머지는 어리바리.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경우에 개별주 매매 위주로 보신 분들하고 지수 매매 하신 분들은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찾아보면 제가 뭐 수요일날 조정받고 하는 것들이 좀 와닿고요. 미증시도 그랬고. 근데 우리 코스피를 놓고 이야기하면 안 맞죠. 오히려 어제 오르고 오늘 하락하고, 저는 어제 밀리면 오늘 급등한다 그러고, 어쨌든 이번 만기에 콜장이 오는데, 저는 목요일날 10시 반 이후에 어쨌든 급등한다 그랬고, 근데 어제 10시 반에 눌림목 주고 날아가 버렸고요. 저도 이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분석한 거지 수요일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우연히 일치죠. 누가 뭐 그걸 가지고 자 봐라 내가 10시 반에 간다 그러는데 목요일 안 가고 수요일 갔지 않느냐. 틀린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죠.
왜냐하면 제가 분봉이나 모든 거 분석할 때는 목요일에 초점 맞춘 수요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좀 신기하다는 겁니다. 농반 진단으로 하자면 외국인들이 청기 누수를 듣고 갔을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정반대로 오고 그렇습니다. 요 앞으로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예. 백옥점은 맞는데 파동은 반대로 오는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는 잘못하면 뭐 억지로 꽤 맞추는 궤변이거나 아니면 사후에 무만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고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뭔가 먼저 예측도 해보고 실제 시세에서 맞게 가거나 틀리게 가거나 이런 것들도 균형표 이용할 때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저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거나 저렇게 됐을 경우 내가 아무리 예측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라고 할 건 없고 일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현재성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이제 원전에 나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워딩이 이렇습니다. 주가 현재성이 뭐냐? 그럼 이제 이분의 조어죠.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주가 현재성이라고는 주가뿐만 아니라 그냥 시세. 왜냐하면 주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현재성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흘러온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위치,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 현재 행동, 예. 을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미래 예측, 그죠? 이걸 이제 예비기상이라고 하다고 미래 예측 혹은 대응, 이러면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목산인이 주가의 현재성이라고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차트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예? 이 박사의 예측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당장 시세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세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인으로 역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지금 주가 현재라고 보고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식의 표현이니까 여기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매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세가 강하면 내려갈 건데 그 주가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 원론이 딱 시작하면 수요 공급 이 곡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매수의 균형점에서 현재가가 딱 정해지죠, 그죠? 이 현재가는 딱 그렇습니다. 이 매도세, 매수 주문 여기서 합의 본 지점에서 딱 가격이 지금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럼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강하면 이제 올라가죠, 그죠? 매수세가 강하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가면서 이제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의 리듬이나 습성 이게 나오고 가격상의 또 습성이나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가지 기법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파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느냐 하면 이 뒷부분은 기술적 분석 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 파트입니다. 이쪽은 다른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심리 분석이나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주가의 움직임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뭐냐면은 당신 왜 여기서 팔았느냐는 거죠. 왜 팔았지? 왜 샀지? 그럼 이 사유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 매수의 이제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가 사고 파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또 결부됩니다. 매도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투자 주체가 나와요. 외국인, 기관, 개인, 그죠? 이렇게 투자 주체가 하나가 나오고요. 요건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약간 이 앞쪽으로 두고 분석하는 이 부분에서 외국인은 또 왜 사는가 이걸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우리가 이게 지도를 그려보면은 수많은 분기점이 나옵니다. 외국인 왜 사는가? 환율? 그 다음에 뭐 외국계 펀드의 자금 유입과 유출?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뭐 리밸런싱, 그죠? 아니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투자 대상처와 다른 국가들 간의 또 비중 조절, 뭐 우리나라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 뭐 리스크 여부, 뭐 각종, 그죠?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해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 분석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일종의 기본적 분석 파트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 분석하잖아요. 매수하는 이유 중에 저평가 혹은 이제 성장 가능성, 경기 회복, 각종 이유, 그죠? 이유가 쭉 나오죠. 이 안에서 기업으로 치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중의 유동성, 자금의 이동, 예, 뭐 부동산 혹은 채권에서 이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각종의 자금 이동.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어수선하게 그려놨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이 매수를 결정짓는데 왜 당신 샀어요? 왜 샀지라고 하는 이유로 들어가고 누가 샀냐? 누가? 이 각종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이제 우리 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럼 외국인은 어떤 조건이면 계속 들어올까?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안다면 앞으로 시세가 계속 좀 더 가겠네 하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쪽은 전부 좀 상당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그러면 지식이 필요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쪽은 뭐랄까 오로지 시세만 이렇게 딱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종목은 그 종목을 살려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유가다, 금리다, 또 다른 뭐 대두다, 금이다. 그죠? 수많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하면 어떤 것이든 가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의 움직임에서 어떤 규칙, 통일성, 패턴, 뭐 습성, 온갖 걸 가져와가지고 그래 매매를 하죠. 그죠? 그러면, 예, 어떤 시장에 들어가든 내가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에 통달이 되어 있으면 쉽게 접목을 해요. 물론 거기서도 왜 유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환율이 움직이지, 그죠? 콩 가격, 금 가격 왜 이러지? 그걸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쉽죠? 그죠? 달러와의 관계,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와 아니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라든지 뭐 그런 또 그거 왜 그렇게 보게 됐는지 등등. 그러면 뭐 글로벌 경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 그죠? 온갖 리스크 이런 것들 다 파고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숙련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것도 겸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차트, 오른손에는 뭐 재무제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겸비하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일목사는 이분은 일목균형표 차트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 현재성을 보러 갑니다. 주가 현재성. 그래서 그 주가가 어떤 추세를 타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리고 균형표를 익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대부분이 우량주 몇십 개만 추려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이미 이제 된 상태에서 본다고 해도 되겠죠. 제가 오늘 약간 기법이랄 건 없고요. 다른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세우잖아요. 예측을 세우고 시장을 이럴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 예측과 달리 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받죠. 이상한데 빠질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그런데 그 빠질이라고 한 것은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건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죠? 누가 보장을 해줘?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범한 그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으로 치면 야, 이 정도까지는 빠져도 괜찮다. 이건 나 견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물 매도를 쳤는데 이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견디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어제처럼
빤히 외국인 기관이 있는 데로 질러대고요. 예. 그리고 미선물 오르고 이런 난리 생쇼를 하면서 가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런 날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하락으로 봤더라도 이게 어제 장중이거든요. 나는 하락으로 봤다 하더라도 외인 선물 질러대지, 외국인 현물 질러대지, 기관 막 질러대지, 그죠? 삼성전자 올라가대지.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있는 대로 질러대는데 굳이 내가 매도 잡고 홀딩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가의 현재성, 지금 현재 주가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대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그 상승의 끝자락이나 하락의 끝자락에서 3분법 매매니 하는 그건 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계속 위에서 던져나가는 거예요. 야, 너 가봐야 얼마 못 가. 아이, 자식이 무리하고 있네. 한 번 더 때려,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빤히 하여튼, 위쪽이 보이면 해놓고 때리는 거죠. 위로 따라갔다 때리는 거죠. 주가 현재성. 일목산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가 현재성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절대로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인과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바로 이 라인에서 왼쪽, 이쪽은 원인입니다.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을 가장 압축하면은 누가 팔고, 누가 사고, 누가 더 많이 오래 강하게 팔고, 누가 많이 더 오래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죠. 그죠? 그리고 왜 많이 팔고, 오래 팔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가의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죠? 이 원인을 애초에 우리가 알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처하기 좀 쉽죠. 외국인들은 지금 대량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계속 지를 것이다. 그것도 아래쪽에 깔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추격하면서 들어온다. 그것이 완전히 확정됐다 그러면 안다면 작전 세력은 주가를 올릴 거라고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편안해져 우리 마음이. 아, 이건 결국 올라가겠구나. 아주 큰 무슨 문제가 없는 한은 올라가겠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죠? 그죠. 원인과 결과인데, 이 실증주의 철학가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덜 먹이는데, 원래 원인이 있어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거든요. 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일목균형표에서는 삼라만상의 전행 움직임의 그 이전의 리듬을 찾으면서 부모 미생 이전의 나라고 하는 그런 불교 용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 세포로 존재를 했을까요? 세포도 생기기 전에는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존재 이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오히려 원인보다 더 중요하다고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 원인에 선행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심양명, 그러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고, 그죠? 불감해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효지 종자가 뭐냐면 입심양명 해가지고 부모님의 얼굴을 높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에요. 왜냐? 자식이 내가 잘 되어야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존재의 중요성. 내 주가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는데 일목산인이 왜 주가 현재성을 따지느냐? 존재를 중시했다는 거죠. 자식이 잘해, 행동을 잘해, 분명 얼굴에 먹칠을 안 한다는 논리 있잖아요. 그죠?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고 해도 자식이 하는 짓이 양아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먹칠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좀 번졌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어디였느냐 하면 예측과 다르게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가 현재성을 따라가는데 내가 범한 정의가 있다면 그건 자기 원칙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올라가도 난 매도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직도 매도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예측도 하지만 대응이 중요하고요. 균형표를 가지고 제가 시간대별 등락을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절반만 맞고, 그죠?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이걸
안 따라가면 이익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서 파생해서 매도를 자꾸 홀딩을 해버렸다 그러면 특히나 옵션 같거나 이러면 여기서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그죠? 박살이 나는 거죠. 기회 비용이 뭡니까? 예, 잡지 못하는 손실은 예, 적극적 손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벌 걸 못 버는 정도지만 거꾸로 타버리면 예,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시장은 뭐 사실 제가 이야기를 다 해가나도 항상 들어보시면 뭐가 그래요 뚜껑없고 밑창 없는 물약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시장은 이번에는 이제 만기를 앞두고 뭔가 일목서펜 5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등락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 뭐 틀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목요일을 전망했는데 뭐 수요일날 튀고 중간에 시간이나 급등한다는 것까지도 수요일날 나타나가지고 저도 이게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랬는지 아예 틀리려면 완전히 틀리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하루 서로 역할을 바꿔가지고 제 말이 현실화돼 버리니까 저도 참 신기하고 왜 이런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니 팔뚝 굵은 외국인 탓이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사대니까 지수에는 유리한 국면이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리듬이 차고 예, 약간 과일도 있고 하니까 조금 예, 쉬어갈 가능성 정도는 보고 대신에 쉬어가면 그냥 저가 매수 기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상승이 많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그럼 싸게 살 기회 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이 크게 어떤 조정이 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당장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도 매수고요. 이 뒤에 저 뒤에 가서 그건 제가 이제 뭐 예고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고를 안 하면 여러분 보시다가 한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저 하여튼 12월 이렇게 쑥 지나가지고 시장이 신선하게 막 밀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도망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3주 5주 이상 하락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악담도 아니고 제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조차도 틀리고 가면 저는 또 시세 따라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측된 대로 딱 움직이면 그때는 행동을 해야죠. 이런 하락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제대로 걸리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폭이 좀 상당할 겁니다. 선물 지수를 띄워놨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돼가지고 차트가 네, 종합 지수를 바꾸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네, 2018년 최고가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걸 크게 보면 1, 2, 3, 4, 5로 가요. 이제 5파동 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방식으로는 지금 파동이 여기서 1파가 너무 크게 나와버리긴 했는데 한번 그려보면 기락적으로 그러면 1, 3, 4, 5.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커버리면 3파가 가장 짧으면 이건 5파동 안 해요. 5파동 아닌데 거기야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이보다 더 길지 짧을지 두고 봐야 되겠고 1, 2, 3, 4 4파동 찍으라고 바라갑니다. 예, 우리나라 1992년 8월 456포인트부터 1145포인트까지 갈 때 중간에 3파동 왔을 때 딱 요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5파동 갑니다. 그럼 이것도 서비스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저 5개로 진행되는 중간에 작은 파동이 주로 4분 파동에서 와요. 서비스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꾸 이거 조금 제가 이제 내 보여드리는데 예측은 예측일 뿐 따라하지 말자. 예측은 예측일 뿐. 제가 쭉 가볼게요. 쭉 갑니다. 이것도 안 해요. 이거보다 더 뒤로 가야 돼요. 쭉 가볼게요. 네. 자, 이 국면에서 92년 지수 456에서부터 1145까지 갈 때라 그랬죠. 이건 제가 뭐 복귀를 다 하니까 외웁니다. 복길이가 아니고 복귀를 다 하니까 456에서부터 1145까지 갈 때 1, 2, 3, 4, 5로 가요. 이 3파동 보면 1, 2, 3, 4, 5 딱 그 A, B, C, D, E로 가는 엘리어트의 전형적인 상수령 파동이 딱 나왔습니다. 대개 이게 3파동이 나와요. 1, 2, 3, 4, 5로 갔습니다. 1,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거 팁인데요. 이렇게 갔다가 상투로 의심되는 자리 이후에 오른쪽 어깨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파동론 실전 설명할 때 있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그 짓이라고 할게요. 이건 나쁜 짓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쁩니다. 드물게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강하게 올랐던 지세가 조정받고 가려면 얼른 가야 됩니다. 시간 오래 끌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누그러집니다. 엄마나 못 가네 이러면 떨어집니다. 안 돼요. 예, 이런 구간은 짧게 꺼내야 됩니다. 짧게 꺼내야 됩니다. 예, 여기서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왼쪽에 올라갈 때는 좀 끌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왼쪽은 물론 결과론이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예, 지금 매도를 쳐도 여기 산파 상승이니까 많이 떴잖아요. 잘 안 빠지죠. 이건 잘 받친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얼른 가는데 못 가고 있으면 잘 받치는 게 아니라 올라갈 힘이 부족하다고 봐요. 여러분 천연직차죠. 이 주식은 이야기를 꺼내면 아주 몇 시간을 더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미적으로 이게 아전인수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 2, 3까지 와가지고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이제 3분 파동이 가장 길다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러다가 떨어질지 갈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A, B, C, D, E 하면서 이러면 엘리어트 파동이론 조정 파동 중에서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쏘는데, 이때 이 자글거리는 것은 예, 이 상승에 따른 매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잘 버틴다고 봅니다. 매수세가 강하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예, 수렴의 끝에서 이제 출발하거나 일목을 시간마다 출발하면 그냥 막 대바람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그래도 5파 정도 크게 올라가지고 파동 이론으로 봐도 이거 상투 같던데 내려오다가 여기서 그죠? 이제 자글거리고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까처럼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러고 있으면 아까는 좀 매도세가 나도 잘 버틴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잘 버틴다기보다는 올라가야 되는데 매도세가 강해가지고 이전에 올라가던 힘으로 좀 버티긴 하는데 못 가요. 그죠? 여기하고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전인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통상 그러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면 확률적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떨어지기 쉽고요.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시장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중간에 반등이 쌍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무너지면 이거 대단히 안 좋습니다. 특히 첫 하락 이후에 반등이 쌍봉 주고 떨어지면 이것도 아주 경상도 말로 작발도 못 쓴다 그럽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과거에 그런 사례. 요즘은 그런 사례가 잘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있었고요. 자, 외환위기 때 이 반등이 쌍봉입니다. 쌍봉. 이게 주봉이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외금 인수가 대단히 많이 들어왔는데 쌍봉 쳐버립니다. 근데 요거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의 베스트 필진으로 반드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쌍봉입니다. 이거 엘리어트 방식으로 만약에 상승 파동이었다면 여기서 이래놓고 여기서 3번 파동 주 파동이 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음봉 연속의 갭 하락에 이거 주봉이거든요. 쌍봉 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일목의 형고론에서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갭을 동반한 대음봉, 일봉으로는 다 음연이 터져버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강의가 돼버리네요. 제가 이 이야기 보따리 풀기 시작하니까 이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장 분석을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89년부터. 산전, 수준, 공중전, 우주전, 수중전 다 겪고요.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툭 치면 뭐가 나오는데, 뭐 그거 많이 한다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보자. 이게 이제 외환위기 다음에 반등하다 상봉치고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볼까요? 이거 지금 싱가포르에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여기 제가 올린 시황이 있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장기 상승, IMF 외환위기 이후에 장기 상승을 해가지고 1월 4일날 기분 좋게 1000포인트를 딱 찍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이날이 1000포인트 처음으로 다시 회복한 날이에요. 외환위기 이후에 277, 287 쌍바닥을 찍고 277, 287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지고 여기 대우부도가 터져요. 여기 와가지고 새 아침 첫날 1000포인트를 딱 쳤는데 저게 상투야.
전고점을 벗겨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장기간 상승이 조정받고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엘리트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저상승 파동을 그리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음봉이 말이 아주 그냥 이 퍼부됩니다. 갭을 동반한 하락이 퍼부될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형보론에 따르면 이건 아주 그죠? 예, 대단히 약한 시세고요. 그래가지고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울까지 빠지는데 지난번 올라갈 때 파동 여기까지 빠져요. 이게 얼마냐면 한 480 정도 되거든요. 480 되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서 아마 과거 데이터 예, 이 박사가 쓴 차 보서 여기 무너지면서 여기 줄 끊은 거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911 테러까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하다가 911 테러 터지고 방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41일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락 하다가 이제 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옵니다. 장기 상승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2007년 11월 상투가 나오죠. 여기로부터 676주가 이번 10월 달에 두 번째 주에 왔단 말입니다. 미국도 여기서부터 676주가 예, 다우하고 S&P 500은 8월 31일에 오고 나스닥은 9월 셋째 주에 와가지고 거기에 상투 만들고 바닥 만들고 다 한 겁니다. 이 대상투가. 예? 이 대상투가. 이 뒤는 그거잖아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폭락.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버렸습니다. 뭐 말을 꺼내다 보니까 자꾸 살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파생반기에 장중으로는 엄청나게 험한 등락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신 날이고요. 또 이렇게 한 번씩 예, 이 자연의 법칙은 확 뒤집어져야 또 일단 또 새로운 시세가 탄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뭐 댓글 써주시면 좋고요. 뭐 알람 설정도 있다고 하던데 하실 분 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